네, 496쪽 볼게요. 496쪽 형용사와 부사. 자, 형용사란이라고 했을 때 형용사는 뭐 그래요, 뭔지 알겠어. 근데 그게 뭐죠? 라고 하면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문법적인 역할을 아까 여러분이 하신 게 맞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되고 성상신색제 막 이래요. 지수되고 성상신색제. 근데 이게 90년대에는 순서를 맞추는 게 물어봤는데 요즘 영어에서는 그 순서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용의 의미상 부르라고 보시고,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로 쓰이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단어별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요. 497쪽. 여기가 조금 중요한 게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도 되고 뒤에도 되고 했을 때 앞에만 다는 애도 있고 뒤에만 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몇 가지는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원이 숨 찼어. 세 번째, 보어 자리에 쓰인다. 뭐 이거는 된 거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쓸까 형용사를 쓸까 가장 원론적인 거지만 상태를 설명한다면 뭘 써야 된다?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498쪽. 형용사 부사의 모양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모양이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왜 나오냐? ly를 붙이면 부사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나오긴 했어요. 네 번째 보면 fast가 있어요. fast. fast에다 ly를 붙이면 fastly잖아요. 그런 단어는 없거든요. 뭐고요? 그럼 다시 앞에서부터 볼게요. early는 다 아니까 괜찮아요. early. 됐고, 두 번째 enough 있는데 enough는 우리 이미 전에 배웠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볼까? 형용사, 어렵게 물어볼게요. 형용사의 enough의 위치. 형용사의 enough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둘 다 돼요. 앞도 되고 뒤도 됩니다. 잘하셨어요. 명사를 수식한 enough는 앞에서 해도 되고 뒤에도 해도 돼요. 길이가 길어지면 뒤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부사인 enough의 위치는 그렇죠. 항상 뒤,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뒤에서 한다, 부사는. 그 다음에 far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비교급 할 때도 나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far가 나와요. 근데 거리가 멀다는 게 아닌 것 같아. 또 비교급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동사 앞에 far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훨씬. 이렇게 강조 의미를 쓰십니다. 훨씬. 아시겠어요? 훨씬. 그 다음에 일이 있는데요. 일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괜찮습니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나쁜도 되고 아픈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 다음 late. 이건 우리 많이 했었죠. late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늦은도 되고 늦게도 돼요. 그죠?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사망한, 고인이 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tionwide는 또 worldwide도 마찬가지. 앞에 world 가면 전 세계적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well은 사실 앞에 우리 이용식 할 때 한 번 나왔었는데 그때 슬쩍 넘어갔었거든요. well은 형용사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이런 뜻일 때만 보어 자리에서 형용사를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사 자리에서 잘 이렇게 쓰입니다. 자,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밑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어떠다가 나오기 때문에 살짝 주의하시면 되는 건데요. bad하고 badly가 있습니다. bad하고 badly에서 badly 부사의 뜻 중에서 몹시라고 눈에 좀 안 띄는데 약간 진하게 돼 있거든요. badly가 몹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하게 몹시 이런 뜻이면 뭘 써야 된다? badly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이것도 한 번 나온 건데요. pretty가 예쁜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꽤 어느 정도 이래서 pretty, 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부사 자리에서는요. pretty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나왔는데 약간 수험생분들이 충격적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하게 표시했는데 pretty가 바로 부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likely가 있는데요. like라는 거는 형용사, 그죠? 형용사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 뭐뭐처럼, 뭐뭐 같은 요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like가 동사일 때는 좋아하다이지만 동사가 아니라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he is like me, he is like me는 무슨 말일까요? He is like me. 걔는 나를 좋아해?
절대 아니죠. 그는 이다, 나와 같은 상태다 이거죠. 그는 나와 같은 상태다가 무슨 말일까요? 생활용어에서. 뭐가 같다는 거예요? 왜 뭐가 같다일까? 처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처지를 해서 약간만 더 활용하면 돼요. 입장이 같다, 견해가 같다라고 할 때 비동사 뒤에 like, 띠리리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unlike라는 표현인데요. 좀 이따가 이제 형용사 앞에 어가 붙은 아이들이 나올 거예요. 형용사 앞에 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단어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지는 못해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지 못합니다. 어가 달려있어서 무겁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디서 수식해야 될까요? 좋아요. 뒤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는 문장에서 무슨 자리에 쓸 수 있다? 그렇죠. 보호 자리에 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unlike 플러스 명사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호 자리에서는 쓰이는 거 완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likely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수거가 있습니다. be likely to 부정사 또는 be likely 대절도 괜찮죠. 그때 likely 뜻이 뭐예요? likely?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이 likely가 문장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be likely to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부사로 아마라고 해서 perhaps 이 정도의 의미를 쓰이기도 합니다. 그건 살짝 참고. 자,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이제 요거를 live라고 읽으시면 동사가 되는 거고요. 살다. live가 아닐 때는 live, 형용사일 때는 live라고 합니다. 우리 생방송이라는 표현은 가끔 나와요. 생방송할 때 무슨 쇼라고 그래요? 뭔 쇼? 그죠? 라이브 쇼죠. 얼라이브 쇼라고 하나죠. 얼라이브 쇼는 약간 이상하게 살아있는 것들이 나오는 쇼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방송할 때는 live show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alive는 언제 쓸까요? 앞에 a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live 명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뒤에서 수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호 자리에 쓰는 게 alive가 되겠습니다. 뜻은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lively가 있는데요. 약간 옛날 배우가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 가십걸 알아요? 가십걸? 남자도 모르죠. 여자분들 알죠? 네. 남자분들 미안해요. 그런 되게 유명한 약간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쓰레기 재활용하는 좀 표현이 그죠? 자기들끼리 싸웠다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막 계속 그걸 반복하는 엄청 되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블레이크 라이블리라는 여자 배우가 나와요. 엄청 가늘고 예뻐요. 뭐 금발머리다가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되었지만, 자, 블레이크 라이블리 떠올리면서 라이블리 어때요? 아주 생기 있고 활발하고 생생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단어 뜻은 아셔야 돼요. 라이블리 뜻이 뭐라고요? 블레이크 라이블리 떠올리면서 활기 있고 생생하고 통통 튀고 그런 이미지 생각하세요. 아주 예쁜 여자 이미지. 그 다음에 loud하고 allowed에서는 뜻을 조금 구분하시면 돼요. loud하고 allowed 차이 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라고 할 때는 read aloud라고 할까요? 아니면 read loud라고 할까요? alloud가 자연스러워요. 소리를 내서 읽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다라고 할 때는 loud라는 소리래요. lou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밑에 most하고 almost가 있는데 요거는 단어 뜻으로 구별하는 게 좋아요. 품사라면 더 헷갈립니다. most 우리 아까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거나 아니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로도 쓸 수 있다? 최상급일 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most는 우리말에서 거의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갈게요. 이제 부사로 갑니다. 부사. 부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다 돼 있고요. 밑에 시간, 장소, 방법, 정도, 부정, 빈도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하고 빈도는 넓게 보면 똑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치 어떻게? 조비디랍이라고 했습니다. 조비디랍.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네, 500쪽. 네, 지금까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1번, 어디 쓸 수 없다? 타동사랑 목적어 사이에는 못 써요. 그렇지만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ometimes 같은 거 제일 앞에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앞에 제일 뒤에 그렇지 않으면 조비디랍 위치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 부정부사와 빈도부사에서 거기 단어가 뭐 이렇게 많지? 네, not이 들어간 위치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have pp 같은 경우는 부정 어떻게 하죠? have pp 부정일 때 not의 위치 약간 헷갈리시거든요. have pp에서 have가 뭐라 그랬어요?
조동사. 그러니까 그 have 뒤에다가 not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not의 위치가 또 헷갈리는 거. 준동사일 때 어떻게 하죠? 준동사 바로 앞에다가 not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부사가 절의 앞으로, 문장의 앞으로 탁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뒤에가 의문문처럼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는 뒤에서 또 한번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부사는 단어 하나짜리가 될 수도 있지만 말 덩어리, 즉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501쪽. 자, 형용사. 와, 머리 아픈 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영어 공부하실 때는 여기 엄청 자세히 보지만 우리는 엄청 자세히 보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지금 전부 다 한정사,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속에 한정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사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까지 나온다? 명사. 굳이 한정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뒤에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 줍니다 이거고요. 그 외에 밑에 있는 다른 애들은 얘네들만 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한정사 중에서도 전치 한정사라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치 한정사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Or, both, double, half, twice, such, what. 네, 요거는 더보다 더 앞에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더보다 앞에 쓰는 아이들. all은 전부, both는 둘 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both A and B 이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between A and B 했을 때는 A랑 B 자리에 뭐만 써야 된다? 예? 그래, 명사를 쓰겠지. 뭔 명사를 쓰겠냐고요. 명사에는 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적격을 사용합니다. 다시 both라는 거는 전치 한정사니까 뒤에 명사만 쓰면 되고요. 품사는 그냥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between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뭘 데리고 온다? 목적격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double이라는 거는 2배라는 뜻이고요. half는 2분의 1배, 절반이니까 2분의 1배. twice는 2배, such는 그러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은 such 형명, 그러한 명사 이렇게 알고 있죠? what이라는 거는 감탄문 할 때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what 역시나 what 형명, 그래서 어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는 놀라움을 표현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 자, 일반 한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관사 있죠. 관사. on, 더. 이건 다 아실 거고. 그쵸? 어랑 어는 셀 수 있는 거. 더는 언제 쓰죠? 셀 수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자, 소유격. my, your, his, her, it's, our, their. 됐고요. 부정 형용사가 무슨 말이냐면 정해져 있지 않은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형용사도 되지만 대명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 빼고? 뭐 하나 빼고? 뭐 2개 빼야 되겠다. 그쵸? 부정 2개 빼는 거 every 빼고요. other 빼고 요 2개는 빼고는 대명사로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every는 항상 뒤에 명사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요. other도 복수명사면 뒤에 s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얘네가 바로 그대로 뭐도 될 수 있다? 대명사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뭐가 중요하다? 수일치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수일치. 그 다음에 밑에 지시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시 형용사 this, that, these, those, 뭐 the same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this, that, these, those는 상황에 따라서 쓰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도 되지만 대명사로 쓰임도 있잖아요. 대명사로서의 쓰임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단수냐 복수냐 이런 거 바보 같은 거잖아요. 틀리면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시고 that하고 those 단복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 형용사, 관계 형용사라는 건 잘 몰라도 괜찮은데 which 뒤에 명사, what 뒤에 명사 이렇게 덩어리로 다니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what color 아까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면 된 거예요. 여기는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밑에 수량 형용사가 있는데 기수, 서수, 배수, 그러니까 숫자는 기수, 서수, 배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기수랑 서수는 알아둬야 돼요. 왜 알아야 될까요? 분수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굳이 쓰는 거는 잘 몰라도 눈으로 봐서 이거 분수 표현이네 라는 거 아셔야 돼요. 분수 표현을 할 때 분수는 위에 숫자가 있고 아래 숫자가 있잖아요. 이것도 뒤에서 분수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위에 거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분, 자, 밑에는 분, 뭐. 우리는 이거 먼저 읽어요? 이거 먼저 읽어요? 이거 먼저 읽죠. 근데 사실 우리는 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근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읽는 게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것보다 영어가 바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큰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죠. 1일 때는 1도 괜찮고요. 5도 괜찮아요. 2, 3, 4면 어떻게 해요? 둘은 2, 3, 4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1, 2, 3, 4 이렇게 하면 되고 밑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일 때는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1일 가능성 없으니까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일 때는 그냥 가면 되는데 1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다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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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를 한 번 더 붙여줍니다. 발음상의 차이는 없지만 쓸 때는 S를 붙여줘야 돼요. 왜요? 자, 만약에 3분의 2라는 표현은 3분의 2는 뭐와 같냐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둘, 그러니까 2라고 읽으시고요. 얘는 third라고 읽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다? 몇 개가 있다? 두 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S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수 표현을 알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분수구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수는 결국 부분수를 표현하게 되고요. 부분수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는 뒤에 띠리리리링 그리고 동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수일치를 하세요인데 여기에 당연히 명사가 쓰겠죠. 명사가 복수 명사일 수도 있고 불가선 명사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복수 명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복수 동사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단수 명사가 있어요. 그럼 그냥 단수 동사 쓰시면 되는 거예요. 불가선 명사라 하더라도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다 맞춘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부분수 중에서 여기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하나일 때. 그쵸? 또 빵개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나 빵개는 뭐가 원칙이니까? 단수 원칙이니까.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원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 이럴 때 먼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삐졌어요? 수업 시간 바꿔서?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either. 빵은요? neither. no도 괜찮잖아요. 근데 빵개인 경우는 여기가 복수라면 여기 뒤에 복수 동사를 쓰는 것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 단계 더. 여기가 그냥 문장일 수도 있지만 앞에 그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 쉼표가 찍히겠죠. 여기 뭐가 오겠어요? 생각할 시간 3초. 3초 만에 말 못하면 여러분 배신자들이야. 안 되거든요. 아야. 내가 흥분해. 대은 절대 안 되거든요. 반밖에 안 맞았거든요. 정확하게. 네. 자, 이게 뭐냐면 부분수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앞에 나온 단어를 해서 그거 중에서 일부는이라고 말할 때, 즉 관계대명사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행사가 사물이면 무조건 which, 사람이면 무조건 whom이죠. 대신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그럴 때도 웬만하면은 이 선행사에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 선행사가 결국 여기 들어갈 명사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선행사에 맞추시면 되고 여기가 빵개거나 단수일 때는 그거에 맞게 수일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보실 때는 이 분수가 분 위에 있는 숫자, 분자가 1인지 뭐 이런 것만 판단하시고 그 뒤에 이거 분수네 한다면 어디를 읽어봐야 돼요? 여기를 얼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뭐 몇 분의 몇 했을 때 요거 짝대기만 읽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555분의 333 이건 나눌 수도 없잖아요. 나눌 수 있나? 5분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못 나누겠지? 네. 그럴 때는 숫자가 크면 얘를 5라고 읽으면 돼요. 이거는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앞에는 1, 2, 3, 4, 5 뒤에는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가면은 아 분수구나 부분수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게 감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수라는 거는 몇 배라는 표현이니까 이건 어렵지 않고요. 밑에 부정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나 양인데 중요한 거는 수냐 양이냐 아니면 둘 다 쓸 수 있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틀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에 쓰는 거랑 쓸 수 없는 거에 쓰는 거 둘 다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명사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전치 한정사 이거는 아까 많이 말했고 두 번째 요건 조금 알아둘게요.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알아. 그쵸? 소유격하고 언더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뭐로 바꾼다? of 뒤에 소유? 그렇죠. 소유격 하면 안 돼요. 소유? 대명사를 바꾸는 거. 그래서 거기 예시 볼게요. my friend. 랑 my가 충돌합니다.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죠? A friend of mine.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이게 맞는 거지. 나의 친구니까 me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what은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온다. 이건 다 됐고요. 넘어갈게요. 기수와 서수. 요거는 분수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503쪽 관사. 관사가 예전에는 공시에 정말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는 것 정도는 조금 이해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덜을 쓴다 못 쓴다는 사실 원어민들보다 우리 같은 외국인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원어민들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는 게 몇 개 있겠지만 약간 기준을 잘 잡아서 정리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관사와 정관사. 용어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막연한 하나라고 할 때는 어나 언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거라고 할 때는 더를 쓴다.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영어, 대화 같은 거 할 때 어를 쓸까 더를 쓸까도 아주 가끔 물어볼 수가 있어요. 더를 사용하면 그거라고 찝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정관사, 더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조그만 글씨만 볼게요. 첫 번째는 앞에 나온 명사 반복하는 거, 그거라고 할 때 씁니다. 두 번째는 뒤에 수식을 받는 거. 우리 국가명 할 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2번은 전치사 of의 수식을 받고 있죠. The teacher of my school. 우리 학교의 선생님 이랬을 때는 더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동그라미 2번은 더를 안 쓰고 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어를 쓸 때는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많은데 그들 중에 한 명이야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3번은 알아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뿐인 거. The earth, the sun. 세상이라는 것도 공상과학 영화가 아닌 이상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무슨 월드? 월드? 더 월드예요.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서 너가 제일 좋아, 세상에서 할 때 월드 아니고 the world. 정확히는 in the worl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in the world. 그래서 태양, 지구, 세상 이런 거는 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상과학 영어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 과학에서 무슨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복수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복수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네 번째도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요거는 공공 목적의 건물 있잖아요. 관공서라든지 뭐 은행 같은 거 그럴 때는 더를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간 충격적으로 내용이 변화가 일어나요. 정신개조하는 가는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시험에 2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서수, 즉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할 때 더를 붙여주면 딴 거 말고 그거라고 찝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7급에서 활용돼서 어떻게 됐냐면 더를 사용하지 않는 수거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the second 무슨 the second 두 번째 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a second 더랑 어의 구별을 주목하면 돼요. second니까 두 번째잖아요. 근데 더 세컨드라면 1등이 있고 너는 2등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세컨드예요. 근데 세컨드의 의미는 어는 막연한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랑 똑같냐면 another랑 똑같아져 버려요. 또 다른 하나, 두 번째 것, 부차적인 거 할 때 second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그
좋지만 또 모르니까 일단 나왔던 거는 다 챙겨두는 것이 좋아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나 언의 다양한 의미. 요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파란 글씨 보세요. 어라는 거는 원, 하나, 당연히 다 알아. 그쵸? 괜찮아. 됐어요. 두 번째 거 살짝 모르는 분 계십니다. 동그라미 2번 격언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게 옛날에는 여기 어에다 밑줄 긋고 어랑 용법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90년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여기에 새라고 했는데 왜 한깃털이라고 했지? 자, 하나의 뜻도 있지만 그런 종류, 그런 집단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irds of a feather라고 할 때는 한 깃털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깃털의 새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종류. 그래서 여기 동사는 flock, 모이다 라는 뜻입니다. flock together, 모두 함께 모인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격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에 무슨 뜻도 있다고요? 그 종류, 종족 대표라고 저는 어릴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랑 거의 또 똑같아요. 5번 한번 볼까요? A dog is a faithful animal. 멍멍이는 충성스럽다라고 했잖아요. 멍멍이 한 마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죠. 멍멍이라는 종족이 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5번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괜찮아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아마 여러분 중에 절반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까 나왔던 every 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뭐로 바꾼다? 어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밑에 파란색 보시면 per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때는 per 전부 다 마다 라는 뜻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day 또는 per day라는 표현이 맞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문제 가끔 나오고요. 동그라미 4번은 지난번에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어가 하나의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for a while이라고 했을 때 한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의 의미가 5가지인데 5가지를 다 아실 건 없고 그냥 하나도 맞고요. 그 집단, 종족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도 원래는 편입 문법이었어요. 그런데 공시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틀리게 나오진 않았고요. 맞게 나왔으니까. 자, 요거는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잡거나 때리거나 바라보다 해서 신체 부위에 집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선 잡다라는 동사 한번 읽어볼까요? 잡다, 시작. take, catch, grab, pull, seize. 치다라는 표현은요. hit, kick, touch, kiss, strike, pat, tap. 네, 치는 형태에 따라서 뭐 부드러운지 센 건지 뽀뽀인지 이렇게 형태 차이는 있지만 밑에 보다는 볼까요? look, gaze, stare. 네, 눈으로 보다인데요. 여기에서 보다라는 거는 수거로 아마 들어봤을 텐데 잡다, 치다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영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caught me by the hand라고 했습니다. He caught me, 걔가 잡았어, 나를 잡은 거잖아요. 그럼 by는 의하여라는 뜻이잖아요. 뭐에 의하여 잡았어요? 내 손이잖아요. 사실 그의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그래요? 잠깐만. 걔가 나 잡았어 라고 했어요. 앞에 he catch me잖아요. 걔가 나를 잡았어잖아요. 걔가 나를 잡았어 상황에서 내 손이 잡혔어요? 걔 손이 와서 잡았어요? 저 그냥 말해보세요. 걔가 날 잡았어 라고 했어요. 걔가 날 잡았어. 근데 그 아이의 손이 나를 잡았어 라고 할게요. 아니면 걔가 내 손 잡았어. 뭐가 자연스러워요? 그 남자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무슨 뭐야 이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손 잡았어.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강제로 자연스럽다고 해주시는. 네. 지금 그럴 때 우리는 내 손이니까 my hand라고 쓰고 싶죠. 왜냐면 앞에 누구 손인지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my를 쓰면 오히려 틀린 문장이 돼요. 요거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동그라미 3번 요거는 수거입니다. 우리 look은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예요.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 이 형식은 뒤에 형용사 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아니면 like 명사를 데리고 오고요. 그런데 뭐뭐를 보다라고 할 때는 look at 씁니다. 시선이 가서 꽂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보는 거는 look at이 맞는데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으로 막 눈을 쏘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look in을 사용합니다. in이라는 거는 범주, 그의 눈빛이 딴 데를 안 벗어나고 그 안에 머물렀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look in에서 두 개가 짝꿍이 되면 딴 데 안 보고 거기만 좀 과도하게 뚫어지게 노려보듯이 보았다, 그런 의미의 수거로 사용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의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e looked me in the face. look하고 at이 짝꿍이 아니네? 네,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살짝 참고인데요. by가 단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서 그냥 he gets paid, 지불 받아요 by the month, 월 단위로 해서 그 단위를 표현할 때 b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고 3번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3번. 근데 이미 여러분 다 알아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다. 그래서 수일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 복수명사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 다시 한번. 박자감이 떨어졌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다가 첫 번째 출제고요. 두 번째 출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명사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거 되나요? 명사 자리에 형용사 쓰는 거? 안 돼요. 명사랑 형용사 다르지. 하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를 명사 자리에 쓰는 건 됩니다. 바꿔 표현하면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그럼 뭐 써야 된다? 더 플러스 형용사 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오답으로 나올까요? 그냥 형용사만 써서 오답으로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더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바로 1번에 보면 the young, the rich, the handicapped, the old, the unemployed, the dead, the poor 했을 때 뭐다? 복수명사야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플러스 형용사.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오면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수 취급하는 경우를 구분해라는 우리 공시에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단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는 편입이고요. 단수 취급하는 경우는 언제 그러냐면 복수로 잡으면은 너무 애매모호해질 때는 단수로 취급합니다만 우리 공시의 범주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최상급은 넘어가겠습니다. 최상급 할 때 설명드릴게요. 506쪽. 자, 506쪽에 5번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 이름, 특이한 땅 이름. 오, 자,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물 이름 앞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물 이름 앞. 물 이름 앞. 여러분, 대한민국 영어로 어떻게 하셨죠? The Republic of Korea였죠. 한국 땅, 한국 이럴 때는요. 한국을 영어로 못해요? 코리아 또는 사우스 코리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미국 영어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죠. 그쵸? 자, 그럼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땅 이름인 거랑 국가의 공식 명칭인 거랑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미국 이렇게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아메리카 대륙 땅 이름. 땅 이름으로 할 때는 The America예요? 아니면 그냥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예요. 근데 공식 국가 명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죠. 우리 남한, 한국 이것도 공식 국가 명칭은 앞에 더가 붙어요. 하지만 땅 이름으로 얘기할 때는 더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럼 원칙 이미 여러분 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땅 이름 앞에는 더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아니, 자, 국가 이름 공식 명칭 앞에 더를 붙였잖아요. 땅 이름 앞에 더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아니 흥분하면 안 돼. 오늘 에너지 아껴야 되는데 제가 수목금이 죽는 날이에요. 수업이 지금 9시간씩 있어가지고 학교가 시간표가 막 겹쳐버렸어요. 갑자기 시험 보면서 대면 수업을 같이 시작해서 한 2주 버티면 괜찮겠지. 자, 땅 이름 앞에는 덜을 안 붙인다죠. 자,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땅 이름 앞에 덜을 안 붙여요. 물 이름 앞에는 붙여요. 그쵸? 자, 끝이 아니에요. 그럼 땅 중에서 특이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땅 이름 앞에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특이한 땅 앞에는 붙이겠죠. 특이한 땅이 뭐냐면 사막, 산맥 이런 거.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아시겠어요? 평범하지 않은 땅에는 덜을 붙인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물 이름 앞에 덜을 붙여요, 안 붙여요? 붙여요. 특이한 물 앞에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여요. 그게 원칙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대한민국 하나를 외웠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외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책으로 볼까요? 책에서 미시시피 강이나 한강이 있어요. The Mississippi 또는 The Han River죠. 그러면 물이니까 덜을 붙인 거예요. 그쵸? 괜찮죠? 그 다음에 태평양, 대서양, 뭐 애틀란틱 오션, 퍼시픽 오션 이것도 물이잖아요. 바다도 물이잖아요. 그 덜을 붙이는 거죠. 괜찮아. 그 다음에 자 섬은 땅은 땅이잖아요. 땅은 땅인데 특이한 땅이에요. 뭐가 특이하죠? 바닷속에 있는 땅이에요. 이건 육지가 아니잖아요. 바닷속에 이거 특별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닥 붙어야 군노가 되는 거예요. 자, 다다다다다닥. 그래서 여기 The Hawaiian Islands, 하와이 군도 특이한 땅이기 때문에 땅은 땅이지만 덜을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나 로키 산맥 같은 것도 특이한 땅입니다. 하나의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이한 땅이기 때문에 덜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막도 특이하잖아요. 그쵸? 물론 사는 애들이 있지만 못 산다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땅이기 때문에 The Sahara라고 했을 때 사하라 사막도 특이한 땅이라서 덜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식 명칭이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을 때 The Netherlands 또는 The Philippines 이런 거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주어 자리에 네덜란드, 필리핀이 있으면 그냥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됐고요. 6번째 기타 보겠습니다. 기타 In the morning, in the beginning, in the 1980s 이거 뭐 아침에, 초기에, 저녁에, 오후에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아침 morning이라는 표현 시간 구분이 있어요? morning? 있어요. afternoon 시간 구분이 있어요? 있어요. evening? 있어요. night? 없어요. 뭔 소리야? 짜증나. 그죠? 자, 여러분 굿모닝이라는 인사 언제 하는 건가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12시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 afternoon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하죠? 6시까지 합니다. 6시 이후에는 good evening이고요. 굿나잇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왜? 굿나잇의 우리말은 안녕이에요? 그치, 잘 자거든요. 자는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9시에 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벽 2시에 자고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자고 어떤 사람은 아침 7시에 자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나잇의 개념이 굿나잇 잘 자인 이유가 사람마다 밤에 자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잇은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그죠? in the afternoon 이라고 표현을 하죠. 경계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침에, 그 낮에, 그 저녁이라서 in 뒤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night은 어떻게 해요? in the night이라고 안 하죠. in the night이라고 특별한 상황에서 쓰겠지만 웬만하면 안 써요. 뭐라고 하죠? at night. 전치사 at을 써서 at night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night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있긴 있지만 뭐라고 딱히 찍어서 말할 수가 없어서 at night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막 이래요. during the night도 있는데요. 의미가 약간 다르지. 그냥 밤에는 일반적으로 at night이고요. during the night은 밤 동안에서 구간을 약간 강조하는 느낌인 거고요. throughout the night이라고 할 때는 밤 내내라고 해서 강조가 조금 더 세진 거예요. 그렇게 활용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대 표현할 때 in the 1980s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보면은 한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의 구간을 말한 거라는 거 알아보시면 돼요. 여러 해의 구간. 그 다음에 play the pian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악기 이름 앞에 덜을 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약간 모호해진 게 예전에는 전통 악기는 덜을 썼고요. 현대 악기는 덜을 안 썼습니다만은 막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무슨 악기는 전통 악기고 무슨 악기는 뭐 귀한 악기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요즘은 보통 악기 이름 앞엔 덜을 사용을 합니다. 자, 밑에 정관사 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1번은 아셔야 되겠어요. 요거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영어에서 실수하면 정말 큰 사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표현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동그라미 1번에는 교회가 나왔고요. 동그라미 1번 교회, 동그라미 2번도 교회입니다.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학교가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보겠지만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감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여기에는 가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그 건물의 의미가 있어요. 그 건물에 갔다라는 의미. 또 하나는 그 건물이 가진 본래적인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학교는 공부를 하는 거고, 감옥은 수감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 건물의 본래적인 목적으로 갈 때는 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교 간다고 표현할 때 뭐라고요? go to school이에요? go to the school이에요? go to school, 그죠? I go to school.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안 붙였죠? 왜? 여러분이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 학부모야. 아니면 외국 가서 관광을 가. 그때는 더 스쿨이 맞는 거죠. 괜찮아요? 자, 이게 학교는 그래도 괜찮은데 교회도 그래도 괜찮은데 물론 의미는 차이있지만 감옥이 기출됐습니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뭐지? 면회를 간다? 이렇게. 자, 감옥에 갇힌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슨 프리즌이에요? 프리즌이에요? 더 프리즌이에요? 그냥 프리즌이죠. 근데 거기에 면회 간 내 입장에서는 더 프리즌. 이런 거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도 아주 가끔이지만 나옵니다. 본래적 목적으로 갈 때는 더를 안 쓴다. 건물이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갔어요. 관광을 가든 면회를 가든 그럼 더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밑에 2번도 중요합니다. 2번. 우리 뭐뭐를 이용하여라고 할 때 전치사 by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with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with라는 거는 보통 내가 손에 쥐고서 사용하는 도구를 뜻해요. 손에 쥐고 사용하는 도구, 예를 들면 가위나 칼 같은 거는 with를 사용하는 거고요. 내가 손에 쥐고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랑 상관없이 있는 체계, 예를 들면 대중교통수단 같은 거 있잖아요. 나랑 상관없이 있는 체계는 뭘 사용한다? 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더를 쓴대요. by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나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체계는 by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y의 특이점은, 자, by 뒤에 체계를 사용한다 그랬죠. 체계. 그러니까 탈 것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개념, 시스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더 소유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with를 포함해서 다른 것을 이용할 때는 필요하다면 더 소유격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by car가 맞아요. 왜? 차라는 교통수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차를 이루고 싶어요. my를 집어넣고 싶으면 by를 지워버리고 by 대신에 다른 전치사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승용차라면 in my car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몰고 있는 버스야. 그러면 on my bus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요. 승용차는 탈 거다. in을 사용하고요. 그 외에 배나 버스나 기차나 여러 가지 탈 것들은 전치사 on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507쪽. 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표현들 좀 눈으로 봐두세요. by airplane, by mail, by subway. 전부 다 by 뒤에 더 소유격 없이 그냥 쓴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동그라미 2번 정도 봐두실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자, 얘는 틀린 게 아니라는 것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틀린 게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보어가 주격 보어일 수도 있고 목적격 보어일 수도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어 자리에 쓰인 게 주어나 아니면 자기가 수식하고 있는 목적어랑 똑같은 지위.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 직업, 전부 포함이에요. 그럴 때는 한정사 없이 써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할 때 뭐라 그래요? 프레지던트 트럼프 이러지 더 프레지던트 트럼프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위나 관계가 보어 자리에 쓰일 때는 굳이 한정사를 안 쓴 문장도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 쓴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동그라미 2번 같은 게 기출 문장 되겠습니다. Jack was made captain of the team. 또는 3번에 Jack was elected chairman. 공통점이 뭐냐면 2번과 3번에서는 주격 보어로 쓰인 거고요. 능동태 했을 때 목적격 보어였겠죠. 근데 어쨌든 보어절에 지금 명사가 쓰인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 한정사 없는 명사 쓴 거 괜찮다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4번. 자, 우리 쉬는 시간까지 한 4분 남았으니까 좀만 더 힘내봐요. 여러분, 이건 집에 가서 복습하려면 너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지금 듣고 중요한 거 체크해서 지금 한 70% 외워버리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집중해서 복습하면 좋아요. 자, 식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밥 먹잖아요. 밥은 반복적으로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덜을 안 써요. 그래서 덜을 사용하면 그 식사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바로 그날 그 식사 이럴 때는 덜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에 관해서는 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앞에 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알아둘게요. 운동 경기 앞에는 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play soccer랑 play the soccer랑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play soccer입니다. play soccer.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은 관심 없으면 뭐가 달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운동 경기 앞에는 덜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축구해 라고 했을 때 축구 몇 번 했는데 세 가지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축구 경기라고 해서 특정한 경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더도 사용하지 않고요. 복수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그날 그 경기 이럴 때는 덜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밑에 대꾸를 이루는 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꾸를 이루는 명사. 여기는 이런 표현이 틀리지 않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1도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자, 첫 번째 보세요. day after day예요. 그냥 날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day는 가산명사인데 그죠? 3일, 3 days 이러잖아요. 근데 왜 아무 관사 없이 안 썼지? 아니요, 이건 뭐냐면 단어가 두 개가 반복이 되면서 어떤 리드미컬하게 표현을 하는 거라서 앞에 언더를 안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은 오른쪽 위에 from person to person 있죠. from person to person.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밑에 from place to plac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from하고 to 사이에 아무 관사 없이 쓰는 거 괜찮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라는 표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볼까요? 요거는 생활 영어입니다. live from hand to mouth. live는 살다란 자동사거든요. from hand to mouth. 손에서 입으로니까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게 다 어디로 간다? 입으로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들이면 먹는 걸로 끝난다 해서 근근히 먹고 살다라는 표현이고요.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New Kids on the Block 뭐 이런 거 알아요? 서태지도 여러분 잘 모르죠? 서태지는 이름만 알아요. H.O.T도 잘 모르죠, 여러분? 누구 빅뱅? 네. 예전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어서 옛날에 수업할 때는 하나도 안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회화 교재도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 뭐냐면 한 단계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손 잡고 이것도 올림픽이니까 모르나? 네. 그럴 때도 hand in hand라고 해서 가산명사지만 그런 표현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 지금처럼 대꾸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508쪽. 자, 508쪽에 6번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공시는 뜻만 알면 돼요. 뭐 kind of, sort of, type of 그러면 그런 종류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7번. 자, 7번은 앞에 나온 거 활용입니다. 자, 일반적인 땅 이름에는 더가 이 집중력 좀 보시게. 일반적인 땅 이름 앞에는 더가 안 붙죠. 그쵸? 그러면 물 이름 앞에는 더가 붙는 거고요. 특이한 물에는 더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서울, 뉴욕, 코리아, 아메리카, 차이나 이거를 땅 이름으로 표현할 때는 더를 안 썼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 할라, 마운트 에버레스트 산맥이 아닐 때는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죠? 산맥일 때만 더를 사용하고 뒤에 복수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물 중에 특이한 물, 땅 속에 있는 물이 바로 뭐겠어요? 호수가 되겠죠. 호수. 그래서 Great Lakes는 캐나다랑 미국 사이에 있는 5대 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Lake Michigan, 석촌 레이크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석촌 레이크를 한다는데 원래는 레이크 석촌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이거든요. 한강도 영어로 리버 한이냐 한 리버냐 맨날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미국식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돼요? 더 한 리버가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고유명사는 결정하는 사람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서 8번 하고 싶은데 50분이 됐습니다. 하나만. 자, I'm Korean이에요? I'm a Korean이에요? I'm the Korean이에요?
그쵸, 그냥 I'm Korean 하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